이야기 중국사 1. 패자의 시대 제13대 평왕이 낙양으로 도읍을 옮기기 전의 시대를 서주시대라 하고, 도읍을 옮긴 때부터 37대 난왕이 진나라의 나라를 뺏길 때까지의 514년간을 동주시대라 하며, 이 동주시대를 다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눈다. 춘추시대는 평왕이 도읍을 옮기던 BC 770부터 진나라 대부 위사 조적 한건이 그들의 라이벌인 지백을 없애고 땅을 산분한 후 제후로 봉함을 받은 BC 403년까지의 368년간이고, 전국시대란 춘추시대 이후 진나라가 전하를 통일한 BC 221년까지다. 춘추시대란 명칭은 공자가 노나라 역사 기록을 기본으로 해서 편찬했다는 춘추에서 유래한 것이고, 전국시대란 전한 말기 유양이 편찬한 전국책에서 유래한다. 춘추시대는 주나라 왕실의 세력이 약해져 천자의 위력을 잃고, 서주시대의 문물제도는 무너져 제후들은 서로 싸움을 일삼고 약육강식의 상태를 연출한 시대이다. 고대부터 황하의 유역만을 근거지로 삼고 있던 중국 민족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려던 시대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상태는 정신세계에도 반영되어 고대 전통적 노예 제도가 무너지고 봉건사회가 확립되는 신구사회 제도가 교체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대에는 주나라 초기에 1,000여 국이나 되던 제후의 나라가 120여 국으로 줄었다가 마침내 큰 나라로 병탄되어 나중에는 제, 노, 정송, 조진, 초진, 채, 연, 위, 진 등 10개국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보인다. 이 중 유력한 강대국을 춘추 오페라 칭했는데, 제나라의 황공, 진나라의 문공, 초나라의 장왕, 오나라의 부차, 월나라의 구천 등이다. 이들은 작은 제국을 단결시켜 주나라 왕실을 존중하고 밖으로는 오랑캐를 물리쳤다. 첫 번째 패자는 제나라 황공이다. 제나라는 주나라 창건의 1등 공신 태공망 여상이 봉해진 나라로 자손들이 뒤를 이어왔다. 황공이 패자로서 인정받은 것은 황공 7년 제후들을 지금의 산동성 북현에 소집하여 맹주로서의 힘을 자랑하던 때로 태공망 시대로부터 370년 이후이다. 황공의 아버지 희공은 태공망으로부터 13대이며 그에게는 제야, 규, 소백의 세 아들이 있었다. 제야는 이미 태자로 봉해져 있어 왕위는 제야가 이어받도록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소백은 자기의 스승이며 자문역을 맡고 있던 포수가에게 나는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포수가는 황공의 사람됨을 알고 있었던 터라 황공이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했다. 나는 내 형이 참아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았소이다. 당시 제나라는 국력이 약했을 뿐 아니라 남녀간의 풍기도 문란했다. 희공의 큰아들 제야는 자기의 친누이인 문강과 연애관계에 빠져 있었다. 근친상간 중에서도 입에 담을 수 없는 행위이다. 소백은 우연한 기회에 형님과 누나가 연애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소백이 눈에 띄었다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다. 소백은 끔찍했다. 그런 누나가 노나라 임금에게 시집을 갔던 것이다. 이 일을 아는 것은 소백과 그의 스승 포수가 두 사람뿐이었다. 그때 소백의 아버지 희공은 그의 동생 이중년을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이중년이 죽자 동생의 아들을 태자인 제야와 똑같이 대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소백과 그의 형 규는 아버지의 이 같은 처세가 못마땅했다. 규는 황공의 형으로 태자인 제야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때 마침 규의 스승이 은퇴하게 되자 포수가가 관중을 추천했다. 얼마 후 제나라 황공이 패자로서 천하제후에게 군림하게 된 것은 이 두 사람 때문이다. 이 두 사람의 우정은 관포지교로 유명하다.
그들은 친구 사이였는데 관중의 집은 가난하였다. 두 사람은 함께 장사한 일이 있었는데 번 돈은 다 관중이 차지하였다. 관중은 가난하니까 하고 포수가는 불만을 가지지 않았다. 어느 때 포수가가 자금을 대고 관중이 그 돈으로 장사를 하여 실패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포수가는 장사도 유리한 때가 있고 불리한 때가 있다고 하면서 책임을 묻지 않았다. 당나라의 시성두보도 당시 사람들의 경박하고 친구 사이에 신이 없음을 한탄하여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을 모르는가 하고 말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망명한 공자 중 한 사람을 섬기게 된 것이다. 포수가는 거로 망명한 소백을 섬겼고 관중은 우로 망명한 규를 섬기게 되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지만 후에 누가 제나라 주인이 되더라도 대립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BC 697년 희공이 죽고 태자 제아가 아버지의 뒤를 이었다. 양공이다. 양공이 즉위하여 먼저 한 일은 사촌 동생 무지에 대한 지나친 대우를 폐지시킨 것이다. 태자 때부터 자식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던 무지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고 특별 대우를 취소당한 무지는 무지대로 불평하게 되었다. 소백은 생각했다. 사촌인 무지를 이용하여 형 양공의 자리를 빼앗을 수 없을까. 포수가에게 상의해 보았으나 포수가는 고개를 저었다. 노나라로 시집갔던 문강이 남편과 함께 제나라로 근친한 것은 양공이 즉위한 지 4년이 되는 해로 시집간 지 15년이 지난 때였다. 그런데도 양공과 문강은 자제력을 잃고 15년이나 만나지 못했던 정념이 타오르듯 사련을 불태웠다. 문강의 남편은 그것을 눈치챘다. 여러 가지 조사해 본 결과 그들의 불륜은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문강의 남편은 화가 치솟았다. 문강은 오빠에게로 달려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렇게 목숨이 소중하던가. 양공은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원력이 뛰어난 그의 아들 팽생을 시켜 문강의 남편을 죽이라고 명했다. 양공의 명을 받은 팽생은 문강의 남편을 끌어안는 척하면서 늑골을 부러뜨려 죽이고 노나라 사람에게는 급한 병에 걸려 죽었다고 통보했다. 아무리 감쪽같이 죽였다 하지만 비밀은 탄로난다. 노나라에서는 죽은 해 사인이 늑골의 골절에 있음을 확인했고 범인이 팽생임을 알고 팽생의 처벌을 요구했다. 양공은 하는 수 없이 팽생에게 죄목을 뒤집어 씌워 죽여버려야 했다. 이런 이면에는 관중과 포수가의 지략이 숨어 있었으나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 후 양공은 너희 동생 문강을 제나라에 머물게 하고 불륜의 관계를 계속했다. 사생활이 문란하니 정치도 말이 아니었다. 규와 소백도 적이 근심되었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국사가 처리되는 상태에서 자기의 안전 문제도 돌아보아야 했다. 소백은 포수가와 함께 거로 망명했고 규는 노로 망명했다. 양공의 정치는 엉망이었다. 양공을 원망했던 사촌 동생 무지는 불평 문제를 모으고 있었다. 이때 양공은 노나라와의 국경을 수비하기 위하여 그 수비대장에 연칭 관지보 두 사람을 책으로 보내고 1년 교체를 약속했다. 그러나 교체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들 두 사람은 무지 등과 손을 잡고 반란을 꾀했다. 이들은 양공을 죽이고 반란에 성공했다. 무지가 제나라의 군주가 되었다. 그러나 무지에게는 능력이 없었다. 주인이 된 지 수개월에 살해되었다. 주인 자리가 없는 제나라 국왕을 놓고 규와 소백 사이에 피비린내나는 전쟁이 벌어진다. 규는 노나라에서 관중을 군사로 삼아 귀국을 서둘렀고 소백은 거에서 포수가를 군사로 삼아 제나라로 귀국을 서둘렀다. 규의 휘하에는 그의 어머니의 친정인 노나라 군대가 예속되어 전력면에서 우세한 입장에 있었다. 반면 소백의 외가는 위나라인데 제나라와의 거리가 멀 뿐더러 군사력도 미약하여 약소국이었다. 규의 군사력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됨됨이나 의욕에서는 소백이 강했다.
소백이 망명해 있는 거는 제나라의 국경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규가 아무리 밤을 낮삼아 귀국을 서둘러도 소백이 먼저 제나라에 당도하리라는 것은 분명한 일이었다. 관중은 이걸 헤아리고 있었다. 관중은 별동대를 이끌고 소백이 귀국하는 길 어느 곳에서 매복하였다가 소백을 죽이려 했다. 재측을 다하여 손살같이 달려오는 소백을 향해 활시위를 당겼다. 화살은 소백의 배에 명중했다. 소백의 허리띠 쇄골이에 명중하는 순간 소백은 떨어졌다. 관중은 이제 됐다. 제나라는 규의 차지다 생각하고 이 사실을 노나라에 보고했다. 규는 기뻐했다. 제나라의 주인이 된 기분으로 느긋하게 제나라로 오고 있었다. 그러나 관중의 화살은 소백의 허리띠, 쇄골이를 맞췄을 뿐 소백은 죽지 않았다. 소백은 죽은 척 했던 것이다. 죽음을 가장한 소백은 영구차에 실려 제나라에 돌아와 제나라의 주인이 되었다. 소백이 죽은 줄 알았던 규의 군사가 느긋하게 제나라에 이르자 제나라 군사와 노나라 군사 사이에 공방전이 벌어졌다. 진격하는 노나라 군사를 제나라 군사가 포위해버리니 승부는 결정났다. 규는 죽음을 당하고 관중은 포로의 신세가 되었다. 이미 제나라 군주의 자리에 오른 소백, 이 사람이 첫째 패자가 된 제나라 황공이다. 황공은 관중을 죽이려 했으나 보수가가 말렸다. 주군께서 제나라만을 다스리려 한다면 보수가 한 사람으로 족하나 천하의 패자가 되려 한다면 관중이 필요합니다. 관중은 등용되어 제나라 정사를 맡게 되었다. 황공이 패자가 되어 제후들을 규합시키고 천하를 바로잡은 것은 관중 덕이었다. 제나라 황공이 즉위한 것은 BC 685년. 황공이 즉위한 다음에 초나라는 채나라를 공격하여 애공을 포로로 하였다. 황공 즉위 4년 전 초나라는 신을 정벌하였고 2년 전에는 수를 정벌하니 중원의 제후들은 강대해지는 초나라의 북진이 두려워 강력한 맹주가 나타나길 고대했는데 이때 나타난 것이 황공이었다. 황공에게 먹힌 나라 수는 한비자에 의하면 30국, 순자에 의하면 35국이다. 황공이 먼저 병탄한 나라는 담이라는 소국으로 산동성에 있었다. 이 나라는 황공이 일찍이 거로 망명할 때 통고한 나라로 황공이 괄시당한 적이 있었다. 황공은 원한을 갚기 위해 담을 삼켰던 것이다. 다음에 노나라를 정벌하였다. 그의 형 규에게 군대를 후원해 주어 자기를 방해한 이유다. 은혜는 은혜로 갚고 원수는 원수로 갚는다는 사상이 강했던 인물인지 모른다. 노나라와의 싸움에서 노나라 장수 조말이 거느린 노군을 3번이나 무찔러 노나라 수배 땅을 받기로 하고 강화를 맺었다. 황공과 노나라 장공이 피를 마시며 맹약하려는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조말이 갑자기 뛰어올라 황공에게 비수를 들이대고 위협하였다. 황공의 좌우 신하들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황공은 당황하지 않았다. 뭘 원하는가? 조말이 말했다. 제 나라는 강하고 노나라는 약합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노나라에게서 빼앗은 땅을 돌려주시오. 황공은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황공의 약속을 받은 조말은 단에서 내려와 원래 자리로 가서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자였겠다.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약속은 지킬 수 없다고 하여 황공이 그 약속을 어기려고 하자 관중이 간했다. 안 됩니다.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신의를 저버린다면 천하의 원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돌려주는 것이 참다운 이익을 얻는 길입니다. 황공이 노나라에게서 빼앗은 땅을 돌려주니 조말이 3번에 걸쳐서 잃었던 땅을 노나라는 모두 회복하였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협박에 의한 약속까지 지키는 황공의 신뢰는 그를 천하의 패자로 만드는 데 작용하였다. 관중은 계속해서 부국 강병책을 폈다. 전국을 20일 향으로 나누어 행정의 질서를 잡고 주나라 때부터 실시한 정전법을 개편하여 생산의 증대를 기했다.
제나라는 산동 반도를 영유하고 있어 해산 자원이 풍부했다. 어업과 염업의 발달은 제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북쪽 융적의 세력이 강해져 중원을 침공하더니 마침내 형을 공략하고 위로 침략해왔다. 위의 의공은 학을 지나치게 좋아하여 학을 기르는데 국구를 탕진할 정도였다. 국방보다 학을 더 중시하여 학에게 자귀를 줄 정도였다. 대신들은 말했다. 그렇게 학을 좋아했으니 학을 시켜 용적을 막게 하면 좋을 게 아니겠는가. 위를 침공해온 용적이 의공을 죽이자 위나라에서는 대공을 세웠는데 대공은 그 해에 죽었다. 위나라는 황공의 외가 나라였다. 관중은 황공에게 아뢰어 왕실을 높이고 외적을 물리치자는 존왕양이의 슬로건을 내세워 주왕실을 지킨다는 기치를 높이 들어 용적을 몰아내고 형위를 부흥시켰다. 이로써 황공은 제후의 지도자로서 맹주가 되고 패자가 된 것이다. 황공은 패자로서 노나라의 내분을 다스렸다. 이것은 황공의 누이 동생 애강도 관련된 문제였다. 그녀는 일찍이 노나라 장공에게 출가하였으나 자식을 낳지 못한 데다 남편의 동생인 경보와 정을 통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황공은 애강을 죽이고 그 시체를 노나라에 돌려보냈다. 노나라의 내분 관계는 얽히고 설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다. 애강은 노나라의 풍기를 문란시킨 악녀라고 죽임을 당했건만 그녀에게도 할 말은 있었다. 애강의 남편 장공의 어머니는 문강이었다. 문강의 이야기는 이미 했다. 그러니까 애강에게서 본다면 남편 장공은 언니의 아들이니 이질 조카와 결혼한 셈이다. 그런데다가 언니는 양공과 근친상 간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노나라 장공이 제나라 양공과 그의 누이 문강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겠는가 하고 손가락질했다. 애강도 물론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 얼마나 끔찍한 그야말로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겠는가. 피와 피로 설킨 남자를 남편으로 평생을 보내기보다는 남편의 동생이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다른 경보 쪽에 마음이 끌렸을 수도 있다. 황공에게는 애강을 죽일 자격이 없었다고 애강에게 동정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을 듯하다. 황공이 제후들로부터 패자로 인정받게 된 것은 당시 초나라의 북진을 제지해야 한다는 제후들의 기대에 호응하여 초나라를 공략하기 위해 출병한 때부터이다. 이때가 BC 655년이고 애강을 죽인 3년 후의 일이다. 제나라가 초나라를 공략할 때 내세운 구실은 첫째, 주왕실의 공납을 게을리한 것. 둘째, 주나라 소왕이 남쪽으로 사냥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죄를 문책한다는 내용이었다. 원래 초나라는 제사용 공물을 주왕실에 바치기로 되어 있는데 초나라는 자칭 왕이라 일컫고 의식적으로 공물을 바치지 않았던 것이다. 제후들이 연합해 초나라를 공격할 태세를 보이자 초에서도 연합군과 대항하는 것은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강화를 제의했다. 소령에서 강화를 맺게 되었는데 제나라 황공의 문책 조항에 대해 조왕은 말했다. 공물을 게으리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왕이 돌아가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던 일입니다. 그것을 아시려거든 한수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나라 소왕의 일은 이미 300년 전의 일이니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나라 소왕이 초나라의 조상에 해당하는 부족에게 죽음을 당하여 돌아오지 못했다는 서주시대의 역사를 상기하게 될 것이다. 제나라 황공 35년 여름 제후들을 규구에 모아 회맹하였다. 천자의 허락 없이
있었는데도 관중의 권유에 따라 황공은 당에 내려가 천자에게 배례를 올림으로써 더욱 제후들의 신뢰를 받았으니 이때가 황공이 절정기였던 때이다. 준치호패는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다르지만 누가 보아도 반드시 호패 들어가는 사람은 제2황공과 진해문공이다. 진해문공이란 환공 말년의 제나라로 망명해온 중이이다. 제환, 진문은 패자의 대명사다. 다음에 유력한 패자는 초해장왕이다. 이 사람은 거의 대부분의 문헌에서 호패로 들어가 있으나 한서 제후왕표 서주에는 빠져 있다. 그러나 초해장왕도 제환, 진문과 아울러 손색이 없다.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진해목공, 송해양공이라 주장하는 설과 월왕구천, 오왕부처라는 설이 또 있다. 송해양공에 대해 말하겠다. 양공은 귀그에서 맹약한 두 가지 사실을 버린 제나라를 버려둘 수 없었다. 태자를 바꾸지 말 것, 대부를 함부로 죽이지 말 것, 이 두 가지 맹약을 제나라는 짓밟았다. 태자를 무기로 바꿔치게 하고 여가 일파가 반대파 대신들을 살해야 했다. 태자손은 자신이 맡았던 사람이 아닌가. 양공은 제후의 군사를 규합하고 태자소를 제나라로 돌려보내겠다는 구실을 세워 제나라를 공격했다. 패자인 제나라는 이들 연합군과 싸우려 하지 않았다. 송을 맹주로 하는 연합군이 제나라를 공격하자 제나라는 힘이 없었다. 장군도 한낱 간신배들이 정권을 휘두르는 골이 역겨워 힘써 싸우지 않았다. 제나라 사람들은 침공한 군대들과 싸울 생각은 않고 즉위한 지 얼마 안 되는 무게를 죽이고 말았다. 무게가 죽자 태자소가 자동적으로 즉위할 것이라 생각한 송해양공은 연합군을 이끌고 서둘러 귀국하였다. 그러나 후계자 자리를 노리던 네 공자가 각각 당파를 조직하여 분쟁을 일으키니 소는 다시 송으로 오게 되었다. 소가 송나라로 다시 망명한 것이 3월이고 양공이 다시 제나라를 공격하여 네 공자를 격파하고 소를 즉위시킨 것이 5월이다. 이때 즉위한 소가 제나라의 효공이다. 황공의 장례는 8월에 이르러 효공에 의해 겨우 치러졌다. 제나라 후계자 전쟁에 개입하여 성공을 거둔 양공은 자신을 갖게 되었다. 양공의 야망을 눈치챈 모기는 부당함을 간하였다. 패자가 되는 일은 제나라와 같이 강대국이어야 합니다. 송같이 작은 나라가 패자가 되려 한다면 제후들이 패배할 것입니다. 양공은 듣지 않았다. 제 황공이 죽은 지 4년 후 639년 양공은 맹주가 되기 위해 봄에 녹산에서 예비회담을 갖고 가을에 회명하기로 결정했다. 제나라와 초나라는 송나라를 맹주로서 인정한다는 양해가 있었다. 가을의 회맹은 우에서 열려 초, 진, 채, 정, 허, 조 등의 제후가 참가했으나 초나라는 송해 양공을 포로로 하는 한편 송나라를 공격하였다. 그해 12월 박에서 제후회담이 열려 송해 양공은 겨우 석방되었다. 양공은 자존심이 짓밟혔다. 이를 거울 삼아 패자가 될 욕망을 버렸다면 좋았을 것이나 양공은 이를 갈고 치욕을 씻어야 한다는 복수심에 불탔다. 다음해 여름 송해 양공은 마침내 정의 공격을 개시하게 되었다. 송해 북속에 있던 정나라가 모르는 사이에 초나라에 항복한 데다가 초나라는 자기를 감금하여 치욕을 안겨준 원수의 나라가 아니던가. 초나라에 항복한 정나라를 먼저 공격한 것이다. 모기는 말렸으나 양공은 듣지 않았다. 가을이 되자 초나라는 정나라를 구하기 위해 원군을 보내왔다. 양공은 이제 초나라 군사와 싸웠다. 하늘은 송나라를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늘의 도움 없이 강대국 초나라와 싸운다는 것은 안 됩니다. 모기는 가나했으나 양공은 듣지 않았다.
자기를 감금하고 욕을 보였던 치욕이 되살아났다. 송군과 초나라 군사는 홍수를 사이에 두고 대진했다. 홍수는 하남성의 강으로 송나라 영역이었다. 호북의 장강 연안을 본거지로 했던 초나라는 점점 하남성 쪽으로 세력을 뻗어 송나라의 턱 밑까지 왔으니 송나라로서도 일전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홍수의 대전에서 송나라가 패했다. 초나라는 군사력이 강하여 송나라가 정면으로 대결했다가는 승산이 없었다. 이것을 파악한 송나라는 홍수를 사이에 두고 대진하였던 것이다. 도하작전을 펴자는 거였다. 그런데 이 작전에서는 먼저 강을 건너는 편이 불리하게 되어 있다. 초나라는 원체 병력이 많은지라 이를 믿고 강을 건넜다. 송나라의 모기는 이를 좋은 기회로 삼아 적의 어점을 노려 공격하자고 했다. 그러나 양공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 사이 초나라 군사는 도강을 완료하여 대우를 정비했다. 모기는 적군이 대우를 정비하기 전에 공격하라고 하였으나 역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양공은 적이 포진하자 그때야 공격을 명령했다. 승패는 결정지어져 있었다. 송나라 군사는 대패하고 양공의 군사를 호위하는 친위대도 전멸하였다. 송나라 사람들이 양공을 원망하자 양공이 대답한 말을 보자. 군자는 부상자를 공격하지 않으며 늙은이를 포로로 하지 않는 법이다. 좁은 길목이나 강 가운데서 이기려 하는 것은 어진 사람들의 취할 바가 아니다. 내 비록 만국의 후예지만 대우를 정비하기 전에 공격 명령을 내리는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모기는 탄식했다. 병법이란 이기는 것을 제일로 삼는다. 군자는 부상자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는다면 애당초 전쟁을 벌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해에 망명생활로 유랑했던 진해 공자 중이가 송나라에 왔다. 양공은 20필의 말을 중이에게 주어 우대하였다. 양공은 싸움에서 입은 상처가 원인이 되어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양공의 이상주의를 송량의 인이라고 비웃었다.